며칠 후 사실 박만철의 가족은 8년째 같은 거짓말을 계산 해왔습니다. 연습 좀 한번 해볼까? 아빠 다음 너 다음 엄마야. 자 한번 최대한 불쌍하게. 와 정말 이 서울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무서운 곳이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더 불쌍하게. 저희가 이렇게 당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지. 아니 어떤 아줌마가 저렇게 아빠! 우리 꼭 이거 해야 해? 뭐? 뭔 소리야? 진짜 하기 싫은데. 자, 야,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엄마 아빠 그냥 얘기하는 거야. 몰라, 짜증나. 민혜가 에이 참 아이한테 부끄러운 부모네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 사회 굶고 담 안 넘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 해야 하자고. 일당이라도 벌어야지. 오늘 여간 방세라도 낼 거 아니야. 알았어, 연습 한번 해봐. 아, 어렵다. 아이까지 데리고 거짓말을 하다니 모아서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이런 짓을 못하고 저러지도. 그때 뭔가를 보고 놀라는 만철 씨. 아이, 가, 빨리 쭉. 여기 잠시만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습니다. 큰일 났군요. 안녕하세요. 잠시 검문 검색 좀 있겠습니다. 맞네 이 사람들. 애기도 있고. 예, 저희 얘기 맞는데 왜 그러시죠? 잠깐 저희 좀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신분증이요? 네. 네. 부부는 마침내 경찰에 잡히게 됐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가상의 섬에 산다며 온 가족이 히치하이킹으로 차비를 얻어내는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는 이 가족에게 사기를 당한 내용과 조심하라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대부분 소액이라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곤 했지만 결국 신고로 일행은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일행을 잡고 나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후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온 정자 씨. 그런데 말이 안 돼. 아니, 애들을 벌써 보호자가 데려갔다고요? 네. 그 남편 쪽은 뭐 사소한 일로 수배됐던 거라 금방 조사받고 풀려났어요. 애들은 그 길로 와서 데려갔고요. 근데 경찰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답니다. 박만철은 풀려나자마자 또 같은 사기를 쳐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철 씨 가족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있어. 있는 수밖에 더 있어? 당신은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그래. 애들 걱정돼서 그러지. 불쌍히 할 필요도 없고 법이 다 알아서 해. 사기를 치려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정자 씨. 그 사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 박만철은 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슬픈 표정 해봐. 좋았어. 잘했어. 저기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귀여운 거. 해봐. 야, 더. 원래는 거로 그렇지. 잘했어. 그다음에 너 제일 못하는 거 있잖아. 불쌍한 거 한번 해봐. 이번 제대로 한번 해봐. 아빠 보고 해봐. 좀 더. 야, 슬픈 거. 기가 막히게도 여전히 아들 민영에게 사기극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수백 건으로 구속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편만 풀려나게 됐는데요. 남편 씨는 경찰서에서 풀려나오자마자 아이들을 데리고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구조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마지막 행적을 추적한 결과 멀지 않은 숙박업소에서 씨와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씨와 아이들에게서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누구세요? 저요. 지금 올라간 손님이요. 혹시 애들하고 같이 있나요? 네. 근데 왜 그러세요?
여보세요? 혹시 애들 엄마 친정 식구 쪽 보세요? 예? 그건 또 무슨... 아니 방 얻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모텔 주인의 얘긴 이랬습니다. 손님! 남자가 어린애들만 데리고 모텔을 찾아온 게 수상했던 주인. 깎아주셔서. 박만철과 가족을 유심히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 사장님. 네. 사실 정말 이런 얘기하기 진짜 부끄러운데 제가 그 애들 엄마하고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애들 데리고 모텔에 피신해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희 찾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못 봤다고 모른다고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만철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은 모텔 주인. 그런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고생하더라고. 사실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 낫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 박만철.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요? 그 시각 만철과 아이들은 모텔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무탈해 보이는데요. 아빠! 엄마는 언제 나온대요? 아니 세상에 박만철 부부에게 이렇게 큰 아들이 또 있었군요. 지금 재판 중이라고는 하는데 집행유예인가 뭔가 나올지 모르겠다. 아빠! 아니 이제 우리도 엄마 나오면 이제 우리도 이런 짓 좀 그만하고 우리도 우리 살 길을 찾아봐요. 네? 진짜. 야, 아빠는 이 짓 하고 싶어서 하냐? 너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서운하지. 8년째 사기극을 벌이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큰아들인데 잠시 후 네, 누구세요? 아이들이 걱정됐던 정자 씨가 박만철 가족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정자 씨 대체 어쩌는 걸까요? 사기 행각을 벌이기 전 씨는 공장을 다니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직장을 잃으면서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던 씨는 돈이 떨어져 살고 있던 집에서마저 쫓겨나게 되자 아이들과 거리를 떠돌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한 거짓말로 돈을 구하게 되자 그 후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당시 씨 아내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벌려다 돈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빚이 생겨 수배자가 됐던 것입니다. 누군들 희망 없이 살고 싶겠습니까? 박만철 가족의 사연에 피해자들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려주신 돈은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에서는 사회복지단체 알아봐준다고 하니까 애들 엄마 나오면 정착해서 맘 잡고 사세요. 이런 뻔한 말밖에 못해서 제가 되려 죄송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박만철 가족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아무리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해도 범죄는 범죄일 뿐입니다. 이제 길 위를 헤매고 있는 이 가족을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되길 바라봅니다.